자신감 있는 투자로 대범한 수익 챙겨가시죠. 매일 오후 5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범한 투자.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는 드디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패드워치 툴에 따른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87%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경제 전망과 정도표가 같이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글로벌 주요 기업 중 2군데의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오라클이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라클은 큰 부채를 지면서까지 AI 인프라에 가장 공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AI 거품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니만큼 이번 실적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금요일에는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구글이랑 TPU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의 주문형 반도체 생산을 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들어보고 오시고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예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캐스터 박예진입니다. 전일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이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건데요. 전일 국내 증시도 어제 외국인 매도세에 파란불로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래도 코스피 6,000선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의 질주에는 서서히 냉기가 감도는 걸까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이 코스닥이 오늘도 이 상승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지수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거래일 대비 1.78% 상승한 4,100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인데요. 6거래를 질주하던 이 코스닥이 2거래일 연속 약보합세입니다. 오늘은 0.55% 하락한 92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 수급 분위기 사뭇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메이저 수급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에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2조에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요, 이 메이저 주체가 팔아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홀로 3,200억 원 가깝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했던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공지능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주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아갔었죠. 테슬라 주가 상승에 정책 모멘텀까지 반도체에서 빠졌던 수급이 로봇 섹터로 향했습니다. 코스피에서 현대오토에버는 27%가량 급등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8%가량 오르면서 상승세를 견인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탄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중에서 한라캐스트가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전일 대비 6%가량 상승하면서 19,4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트렌드 호재가 많이 들리는 만큼 이 로봇 섹터가 계속해서 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주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건설인데요. 오늘도 이 건설 sek터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수혜를 볼 거라는 분석이 나와서 관련 종목으로 일성건설과 이 상지건설 등의 건설사가 상한가를 갔었죠. 오늘은 이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갔습니다. 한국형 원전 대부분을 시공한 국내 최강 원전 이 EPC 기업인 현대건설이 신고리, 신월성, 신한울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서 시공을 맡았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은 전일 대비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75,100원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요,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죠. 입성 첫날부터 300%나 폭등하면서 따따블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 등극하면서 단 이틀 만에 코스닥 시총 17위에 올랐습니다. 이 새내기주의 주가 성장세 참 무섭습니다. 공모가 11,100
1,000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재 거의 30% 상승한 57,200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상장 당일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는요. 바이오 업종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기술 실체 임상, 이 3박자를 갖춘 업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에임드 바이오 혁신적인 기술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제약 이력에 시장의 신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ADC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트렌드인 시점에 상장했다는 것도 아주 시기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제 코스닥 장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조를 돌파했었는데요. 오늘도 이 삼총사가 어제 이 삼총사가 시가총액 500조를 돌파하는 데 힘을 보태줬는데 오늘도 힘을 내줍니다.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 변동성이 참 심한 한 주 보내셨을 텐데요.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시장은 다시 이 유동성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랠리를 펼쳐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예진이었습니다. 대범한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오늘도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앉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방송 종목에 대한 수익부터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어제 방송했던 종목들 중에 일단은 장중 대비해서 로보티즈가 장중 11% 급등을 보여줬고 어제 또 마지막 공략주였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는 장 초반에 11% 정도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일단 올랐던 게 오늘장에 LG전자, LG그룹주들 강했는데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제가 로봇주를 사실 이제 한라캐스트랑 로보티즈랑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종가 베팅을 만약에 하면 로봇 쪽으로 봐야겠다 이러고 그래요? 있었는데 네. 생각을 바로 접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로봇 쪽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너무 가파르게 좀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원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이 한라캐스트 움직임이랑 네. 그다음에 로보티즈로 이제 제가 보통 기준을 잡고 로봇 갑니다 막 이러는데 딱 3시 종가를 좀 불안해서 봤더니
좀 갑자기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그래서는 좀 섹터를 좀 전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네. 조심스럽게 서서히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한 2주 동안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수익도 많이 안겨드렸었고 어제 로보티즈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오르긴 했었는데 막판에는 이 부분이 차익 실현이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라캐스트라든지 또 두산 로보틱스 일부 로봇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님의 의견은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라캐스트 특징주로 준비해 오셨으니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지도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게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기 시작했는데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지만 장중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받아가시고요. 전문가님의 검색기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방법 제공해 드리니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말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어제 말씀해 주신 종목이고 바이오주 중에서도 인공장기 관련주 동물 실험 이제 FDA에서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인데 이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어제 해주셨어요. 오늘 장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들도 역시나 차익 실현이 급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역시나 이 바이오주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테오젠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알테오젠 때문인데 네. 일단 기준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에서 약간 해명 공시 비슷하게 냈어요. 네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1월 달에 이제 JP모건 관련해 가지고 크게 또 열리는 학회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도 좋은 데다가 네.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신고가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바이오가 잠깐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코스닥을 밀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두 가지 섹터밖에 없었죠. 로봇이랑 바이오밖에 없었는데 둘이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좀 밀리면서 조정이 오고 좀 다른 쪽으로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따가 에임드 바이오 설명을 하면서 바이오 죽지 않았다라는 걸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관망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껏 코스닥, 천스닥의 이야기가 나오게 했을 정도로 큰 저력을 발휘했던 게 바로 바이오와 로봇주들이었는데 두 섹터가 모두 오늘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해명 공시를 내기도 했고 아직 모멘텀도 죽지 않았거든요. 내년 1월에 가장 큰 바이오 학회인 JP모건 헬스케어도 남아있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바이오주 흐름 따라가 보시죠. 혹시라도 바이오주 보유하고 있다라거나 앞으로 나는 바이오주 갈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장중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특징주 3가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한라캐스트랑 현대건설이랑 에임드 바이오인데 제가 특징주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얘네들을 갖고 오는 이유는요. 얘네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할지 안 할지 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주도 섹터도 맞지만은 지금처럼 로봇이랑 바이오랑 검색식에서 계속 나와서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근데 수익 가져갈 때 계속 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욕심 내지 말라고도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로봇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주도 섹터가 이제 잡혔는데 줄 때 못 가져가면은 또 시간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일단 뭐 걸리더라도 다른 섹터 잡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단가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한라캐스트랑 그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좀 꼬리를 크게 하마락 음봉을 좀 마감을 해줘서 저는 지금 바이오랑 로봇주가
잠깐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로봇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바이오는 그냥 건강한 조정 같은데 로봇은 약간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라캐스트 한번 보시면 일단 얘는 신고가 나와서 보시는 대로 지금 좀 위에 꼬리가 크게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라캐스트만 보면은 신고가에 이 정도면 더 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말을 하는데 네네.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안 하냐면 로보티즈가 32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확 꺾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로봇은 겁이 나서 저도 종가에 매수 못했다. 저 원래 로봇 보려다가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로봇 준비할까 하다가 로봇 보류 이랬거든요. 네. 진짜 그 부분입니다. 이 종가 오후 3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막판에 치고 올라와주는 이 3시 전에 한 방에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 그 섹터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눌러버리는 거는 수급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로봇은 조금 한번 큰 숨 한번 쉬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라캐스트를 매매한다면 16,000원 이 자리를 버텨준다라고 할 경우에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에서 한라캐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주도 섹터의 대장님을 보고 제가 기준을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라캐스트랑 SPG랑 로보티즈 그다음에 삼현 막 이런 거를 최근에 설명을 드렸죠. 걔네들이 거래대금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5천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주도해줘서 신고가니까 로봇주들 더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자신 있게 로봇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도주들이 오늘 좀 내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신고가에서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은 잠깐 수익 가져가시면 되시고 어차피 수익 많이들 챙겨 가셨을 텐데 욕심 금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라캐스트가 또 올라주고 그다음에 사면이나 SPG가 오늘 조금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간불로 올라주게 되면은 다음 로봇주들도 오를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 액추에이터가 엄청 중요하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로보티즈가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제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로봇 조금 약세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매매를 하실 때 주도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하는데 그러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줄 때 수익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올랐다가도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로봇 관련주가 바로 오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만약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주도 섹터 내에서 물렸다라고 했을 때는 팔지는 마시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이오주는 일단은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계시고 로봇주들은 약간 빨간불 켜기 전에 노란불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매매를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로보티즈도 그렇고 한라캐스트도 오늘장에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후에 좀 많이 꺾였습니다. 로보티즈는 윗골이 달고 음봉 전환까지 나왔고요. 한라캐스트도 비슷하긴 한데 양봉은 지켜냈지만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죠. 로봇 섹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기준은 바로 이 한라캐스트라는 종목 보시면서 한라캐스트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의견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교육방에서 여러분들 고민 올려주시면 전문가님 양방향 소통 가능하거든요. 투자 자문 자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 가능한 교육방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이 오늘장에 현대건설, 에임드바이오가 있는데 저는 사실 에임드바이오가 굉장히 궁금한 게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전문가님이 신규 상장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수익, 매출이 지금 당장 좋지 않더라도 손실을 줄여나간다거나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 에임드바이오가 바로 지난해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품절주이기까지 굉장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과 에임드바이오에 대한 설명도 마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전 미리 좀 준비하라고 좀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원전이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신고가랑 거리가 멀어서 현대건설이 지금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에 대해서 원전 얘기하면은 얘네 둘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잡고 계신 분들이나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면은 네. 과연 제가 이걸 매도가를 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년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보시면 지금 제가 왜 원전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종가에는 사실 원전 쪽을 많이 봤거든요. 로봇보다 원전을 지금 보는 게 오늘 로봇이랑 바이오 내렸는데 원전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저는 근데 오늘 검색식에서 사실 원전이 계속 나와주길 바랬는데 안 나왔어요. 왜냐면은 네네. 이 신고가 영역인 애들이 지금 거의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그 급상승이 안 나와서요. 거래대금은 충족했거든요. 근데 20%가 못 넘어서 검색식에 못 나온 겁니다. 근데 곧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현대건설 보시면 지금 이 75,000원 여기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있고 그리고 오늘 75,000원에서 딱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큰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아니면 로보티즈 제가 로보티즈 어제 이 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면 크게 올라간다 했는데 오늘 크게 올라갔죠. 근데 줄 때 네네. 가져가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4만 원 밑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 갑자기 팍 올랐잖아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제 원전주를 조금 지켜보겠냐, 지켜 넘어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로봇만 맨날 말하다가 바이오로 맨날 말하다가 제가 어제 워딩이 딱 그랬습니다. 로봇 맨날 얘기하다가 바이오를 한 달 동안 얘기를 했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원전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제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거든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이제 원전만 보라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거래대금 오늘 4천억 원 발생을 했어요. 제가 SPG 왜 대장주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거래대금 5천억 원 발생했고 신고가가 나와서 제가 SPG 때문에 로봇 봐야겠습니다. 사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근데 현대건설 오늘 신고가 근처 갔고 거래대금 많이 발생했는데 원래 제가 오늘 BHI 들고 올라 그랬어요. 특징주로. 네네. 근데 거래대금은 BHI보다는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BHI도 신고가 근처까지 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두산에너빌리티랑 원전에 대해서 뉴스 기사 얘기를 드렸을 때 원전 쪽 애들이 어느 순간 봐보니까 낙폭이 엄청 컸었던 걸 줄여들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어느 순간 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이 좀 가까워지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대건설이 거래대금 끌어주고 오늘 원전주도 움직임 좋았습니다. 태성, 우진, BHI, 뭐 보성파워텍 이런 애들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는 원전 봐야 되고 지금 한일 대미 투자 관련해서 가장 먼저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거 원전부터 짓겠답니다. 그러면은 재료 있고 돈 들어왔고 이러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을 아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낙폭이 커서 오히려 낙폭 매매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BHI가 확실히 가는 놈이 더 가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점이라고 매수하기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애를 잡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저도 낙주 매매를 좀 좋아할 때가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어제 추천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임드바이오가 있는데 에임드바이오를 사실 저 진짜 갖고 싶습니다. 저 이 종목 진짜 갖고 싶고 청약을 진짜 저도 하고 싶은 종목이에요. 예, 근데 이거 매수 못 합니다. 왜요? 네, 왜요? 이거를 왜 들고 왔냐면 네. 일단 따따블 나온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왜 저는 이 종목 나오자마자 따따블 나오겠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예 안 보여요 지금 차트. 지금 차트가 없어요. 네. 지금 상한가 이렇게 나와서 와. 뭐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네가 ADC 관련해서 이중항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네. 얘네들이 면역세포랑 암세포랑 물리적인 연결을 시켜가지고 항원체를 뭐 갖겠다 뭐 이런 구조인데 얘네들은 실제 환자한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기술 이전 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요. 어디랑 되어 있냐면 인벤티지랩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베링거 링게라임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랑 이미 계약이 되고 마일스톤까지 받았어요. 제가 어제 마일스톤 설명드렸죠. 돈 받는 거. 돈 미리 받아가지고 이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그냥 완전하게 깔끔하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오하벤이라는 기업한테도 ADC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ADC 관련해서는 리가켄바이오 설명을 드렸죠. 리가켄바이오를 아마 제가 18만 원일 때 뭐 이즈음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ABL바이오도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할 때도 12월 말에 있을 그 ABL바이오의 ADC 관련해서 네옥바이오를 현물 출자로 인수해서 기업 기술 이전으로 현물 출자로 지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번 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그 임시계약서를 승인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 얘가 일단 기술 이전 2개 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얘는 사실상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주인 이유가 다른 이 바이오 애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죽어버렸는데 얘는 상한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움직일 애들이 많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수급을 빨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이뮤논시아 이런 애들 좀 신고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애들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원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2배 폭으로 그 변동폭을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마이너스 5%다. 그럼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에임드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죽은 자리를 얘가 좀 깨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얘가 기준이 되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돼가지고 좀 바이오주들이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줄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만약에 5만 원 오면 사보고 싶네요. 근데 올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장에 궁금해하실 법한 섹터들로 특징주 준비해 오셨는데 먼저 원전 관련주부터 살짝 짚어보자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양봉을 띄웠고 3.4% 장중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님이 이제부터는 원전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역시나 대장주인 BHI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을 보여줬고 현대건설도 잘 갔는데 만약에 원전 관련주를 지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대건설이 가장 유망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님이 이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게 바로 거래 대금이기 때문이죠. 현대건설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이 종목이 저희 검색기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조만간 나타날 것 같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래 대금은 충분한데 아직 상승폭이 좀 미달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잡아가시면 더 빠르게 선점하실 수 있겠죠. 현대건설 같은 주목들 앞으로 유망하게 지켜보시고 저희와 함께 장중 매매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교육방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타점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내년부터가 시작이다라고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이 좀 꺾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인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벌써 기술 이전 계약을 2군데나 지금 체결이 된 상황이죠. 베링거 인게라임과 바이오헤이븐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입성을 했지만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 종목과 ABL바이오를 기준으로 삼아서 바이오 섹터를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원전 관련주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보다는 좀 추격 매수가 훨씬 더 유효한 시장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추격을 했을 때는 수익을 줄 때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발빠르게 이 종목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드릴 예정이고요. 전문가님의 검색기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다 정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입장해 주시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문가님 방송은 나오지 않지만 쭉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이슈로는 어떤 이슈들 가져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알테오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키트루다 이제 SC가 가처분 영향이 제한적이다 해가지고 뭐 해명 공시를 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알테오젠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재료를 알고 있죠.
1월 달에 있을 학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 이렇게 막 발전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모두 그 기술 발달이나 그리고 내가 여유로워지면 이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정보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당연하게도 이 바이오 쪽으로 엄청난 연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저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신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TPU 생태계에서 지금 칩셋 미디어가 오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갈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미지 처리 담당 칩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TPU가 이야기 나왔다라고 하면은 무슨 종목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삼성전자도 오늘 좀 올랐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걱정이 안 되지만 지금 이 TPU라는 약간 대항마가 생겨버린 입장에서는 이스페타시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더 올라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 TPU가 있으면 PCB라는 인쇄로 기판 갖다 박은 다음에 TPU로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PCB를 누가 공급하느냐라고 접근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TPU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AI 이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이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사실상 게임 메모리 카드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GPU가 그 CPU랑 다르게 CPU는 이렇게 톡톡톡톡 빠르게 되면은 GPU는 팡 하고 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다방면으로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TPU는 어떤 거냐면 그냥 AI 데이터 연산에 완전하게 특화되어 있는 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공통적인 이 방향이 어디냐? AI로 가는 거예요. 다방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AI로 방향으로 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TPU가 좀 더 세겠죠? 그러면 어차피 GPU랑 TPU 좋다 이거예요. 근데 좋은데 이스페타시스가 이쪽에 PCB를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말을 했지만 TPU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사실상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고 네. 삼성전자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이랑 2차 전지 ESS 쪽 있죠. 정리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 26년이 시작입니다. 지금 뭐 섹터 안 와가지고 안 오른 거 가지고 너무 빠져요 이러는데 저한테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 손절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종목은요 손절시키면 저 찾아와요. 저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갖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았는데 저한테 종목을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현대건설 이름 듣자마자 매수 단가 안 물어봤습니다. 저 매도 안 해요 그 종목 이러고 그냥 끝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르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이러시는 분들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차트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BHI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BHI라는 종목을 절대 손절하면 안 된다. 저 10월 달에 BHI 엄청 추천드렸어요. 55,000원에서 엄청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4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 방송 나올 때마다 원전 걱정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맨날 말했어요. 원전은 올라간다. 심지어 제가 저희 앵커님이랑 얘기할 때도 제가 바이오 로봇 위주로 말하지만 중간중간 여기 이슈 얘기할 때 원전 들고 와가지고 원전이랑 ESS 내년에 갈 겁니다. 이 얘기 계속 드리면서 원전주들 손절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BHI 6만 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쉽게 하면 안 돼요. 내 돈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손절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GM에서 ESS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LG엔솔이 협력을 한다 얘기합니다. LG엔솔이 사실상 에코프로만큼 네임드가 지금 아니에요. ESS 쪽으로 보면 제가 엔솔이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가 원체 황제주였기 때문에 그쪽 방향이 좀 더 센 겁니다. 근데 저는 LG엔솔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잘 잡아주면 에코프로 같은 ESS도 올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움직임 좋았죠. 그래서 원래 특징주 갖고 오려다가 원전이 더 좋아서 원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SMR 기업이랑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면 원전 SMR 짓고 대형 원자력 지으면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 짓게 되면 전력이 필요로 한데 이 전력을 짓다 보면은 중간에 뭔가 빈 틈이 발생을 합니다.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원전을 짓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스터빈이 필요한데 오늘 현대건설이랑 수주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가스터빈을 직접적으로 또 해주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BHI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BHI도 계속해서 갖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하는 회사 또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어제 8만 원 밑으로 매수하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마지막 매수 기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나 마지막이라 했지만 또 오면은 두산에너빌리티 8만 원 밑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의견 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섹터 종목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고 물려 있다면 절대 손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했던 재료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원전이 AI 산업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이 가장 유효했는데 원전 관련주는 여러분들 물려 계시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BHI,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시면 좋겠죠. 현대건설도 지금도 진입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엔비디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구글의 TPU 칩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글의 TPU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와 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칩스앤미디어까지 또 가세가 됐는데 칩스앤미디어도 TPU의 모바일 생태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오늘장에 굉장한 급등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잠시 후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ESS에 대한 이슈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확실하게 ESS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지만 에코프로 같은 기업도 충분히 미래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모두 주가가 강했고 한중 NCS 같은 ESS 관련주들도 7% 상승하면서 마감됐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교육방에서 올려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전문가님이 또 장중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로 하루 이틀만 해도 수익 많은 종목들 내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매매해 볼 수 있으니 지금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검색기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한 설명 짧게 한번 도와드리고 오늘의 공략주 5가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동안 기다렸다 돌아올 테니까요. 입장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상계 매매 기법, 천상계 검색기가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딱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전문가님의 검색기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면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앉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검색식이 그냥 뭐 여기 있는 종목 다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도 섹터 한 번씩 보는 거거든요.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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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위로 올리면 또 바이오, 또 이렇게 또 올리다 보면 바이오가 있습니다. 5개 나오죠? 그러면 이게 주도 섹터인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 있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종목들이 주도 sektor을 일단 정해 놓으면 내가 최대한 그쪽 종목으로 잡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매일마다 수익 내시는 분들인 줄 아는데 저 매일 수익 못 내요. 저 장투 생각으로 재료 보고 가는 건데 섹터 맞으니까 내일 오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 이 잠재력이 있는 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섹터 봐가지고 여기 주도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에 로봇주들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로봇주 안 잡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였던 바이오주 애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게 있었고 에임드 바이오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땐 지금 원전주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전으로 살짝 넘어갈 준비를 해볼까 말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식은 지금 이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종목 섹터로 분류하는 겁니다. 로봇, 그 다음에 위로 로봇,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리다 보면 로봇. 그러면 얘네가 주도 섹터가 되는 거죠. 5개 넘어가면 주도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을 이렇게 5일 이평선 구간에서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식에 나온 종목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물리면 스윙으로 넘어가는데 언제 스윙으로 넘어가느냐? 섹터 안 맞으면 그냥 마이너스 40% 돼도 그냥 가만두세요. 근데 만약에 섹터 다시 돌아오면 그때 잊지 말고 매수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세요. 대장주가 올라갔다. 방금처럼 만약에 로봇을 내가 SPG 같은 거 이런 거 잡고 있는데 SPG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마이너스 30% 40%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라캐스트나 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거래 대금이 몇천억씩 갑자기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내 종목이 물려 있었던 거 과감하게 단가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단가도 많이 낮춰질 뿐더러 어차피 섹터가 맞으면 꾸준하게 가요. 제가 11월 계속 바이오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7% 넘어가면 전략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은 짧은 기간 내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방송 종목 일주일간의 수익 딱 한 장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문가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이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이었던 삼성 에피스홀딩스였는데 일주일 만에 3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로 3빌리언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약간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한 주 만에 25% 수익 가져갔고요. 온코크로스도 역시나 비슷한 종목이죠. 15% 수익 그리고 로봇 관련주 두 종목 사면과 고영으로 25%, 27% 수익 가져갔고 로봇 관련주로 또 원익홀딩스도 27% 수익 안겨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로봇 관련주는 더 이상 주도 섹터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봐야 될 섹터가 어떤 섹터들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도 전문가님이 전에 알려주셔서 검색기를 세팅을 했었는데 네. 지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한번 보자면 그냥 쉽습니다. 네. 일단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을 기억을 하시고 위에 조건 검색 있어요. 이거 눌러서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고 여기다가 실시간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노타 있고 노타 뺍니다. 오, 근데 왜요? 여기서는 근데 제가 거래 대금을 확 높였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지고 하면은 이 정도 나와요. 제가 장중에 넣어드리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고영, 스맥, 그 다음에 위로 또 올리면은
뭐 사면, 한국 PIM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로봇주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주도 섹터로 보는데 얘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빼고 새로운 애들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에임드 바이오 팜이 거래 대금도 크고 그다음에 상한가 갔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다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저는 검색식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차피 장중에 넣어드려요. 근데 검색식 여기 위에 조건 검색 보이실 겁니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주가 오늘 하락률이 좀 컸기 때문에 일단은 주도 섹터에서 제외해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결국에는 아직 여전히 바이오주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여전히 바이오주 보셔야 된다라고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면 다 알려드리니 빠르게 입장하셔야겠고 이제 입장 시간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예상 종목 5가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일단 지금 바이오 중에서 낙폭이 좀 큰 종목인데 온코닉 테라피틱스라고 있습니다. 얘가 공시를 냈는데 별것도 아닌 공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16,000원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중국 쪽으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흑자 전환 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 낙폭 원래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당연히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저는 72,500원까지 내려오면 매수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도 75,000원 돌파 매매 구간인데 당연히 소액으로 해야겠죠. 근데 매매 단가는 7만 원에 맞출 수 있는 게 베스트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은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강원에너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미국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얘가 또 SMR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SMR로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3천억 원 들어왔고 현재 자리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거는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TPU가 이렇게 좋게 움직임이 나오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냥 얘는 계속해서 신고가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란불 되면 모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구글이 지금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는 이미 구글 TPU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이수페타시스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바이오주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한 가지 준비하셨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낙폭이 좀 과대했는데 이런 종목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고 원전 관련주 2가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는 원전뿐만 아니라 한일령에 반사수해 볼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죠. 이런 종목들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말씀하셨으니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 남은 2분 안에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대범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저는 오늘처럼 시장 안 좋으면 좀 필살기 들고 와요. 그래도 좀 필살기 주식인데 오늘도 필살기. 일단 크로아티아의 SMR 시장을 타진하겠다 한수원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전, 가스, 밸류체인 핵심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양심이 없는데 두산에너빌리티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저는 안 될 때는 이런 주식 들고 옵니다. 좀 비겁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프로티나 이런 종목도 그랬습니다. 저는 안 될 땐 되게 하는 종목 들고 옵니다.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이 필살기 종목이라는 게 저희가 한 4달 동안 이제껏 2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삼성전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2주 전에 프로티나라는 종목이었는데 프로티나 일주일 만에 20% 수익 가져갔죠. 이번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마지막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더 자세한 장중 타점까지 교육방 입장하시는 분들과 무료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